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그동안 직필직설 176회, 핵폭탄 라이브 172회, 총 348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정기 석좌교수 세계 전망대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북한,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러시아 비중이 70%, 한국 비중이 20%, 기타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비중이 10%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국방, 통일, 경제, 금융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애청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4일 김정기 석좌교수 세계 전망대 제1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할 일 8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새누리당이 자초된 지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미래통합당 호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발군의 능력을 입증한 김종인 비대위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생산된 메시지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인사도 혁신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아주 중요하고요. 총괄 보좌할 사무총장, 정책 및 전략을 보좌할 여의도 연구원장, 제대로 된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 그림자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 임명도 중요합니다. 최초 인사를 보면 앞으로 전개될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 지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할 일 8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을 인정하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최종심이 확정되면 전당적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탄핵은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억울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늦었지만은 결단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15 총선 참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까지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하라. 20대 총선이 막장 공천이었고 그래서 선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년 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더라면 결과가 똑같이 반복이 되었을까요? 서둘러 4.15 총선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천제도를 선진화하라. 여태까지 우리 당은 공천의 계절이 오게 되면 지도부가 뒤로 빠져버리고 공관위를 통해서 기득권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차도살인했습니다. 국민의 물갈이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유능한 대체제가 준비되어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체제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무작위로 내리꽂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인재를 발굴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개 평균 수명 1년 전후에 불과한 시한부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세워서 북한의 초헌법기관인 국무위원회처럼 초당헌 당규 기관으로 군림을 하면서 온갖 월권을 행사했고 대개는 현재 지도부의 사적인 이익만 극대화하는 시장 잡배 수준의 공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통틀어도 전략과 정책과 조직 역량을 동시에 발휘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고급 인재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이 있고 투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부 상실감에 빠진 보수 우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정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통성과 치국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신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패배에 대한 일시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숙한 유권자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당 사무처 조직을 슬림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사무처가 무능하면서 돈만 먹어대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당의 주인은 당뇨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선거에 승리한 원내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선거에 패배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사무처는 이들을 보좌하는 스텝에 불과한데 관료화된 것도 모자라가지고 비디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당뇨들은 유능한 선배 당뇨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부 공기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들 선배 당뇨로부터 배운 것 하나 없이 나홀로 성장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경쟁력도 없는 당뇨들이 고연봉만 챙기는 꼴입니다. 그러니 당의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능력 위주로 정예부대화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정책과 전략 역량을 갖추도록 하라.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 자유보수 우파 정당의 초라한 자하상입니다. 정책이나 전략을 기대하는 건 이미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를 보게 되면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전용해서 쓰는 관행부터 없애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원이 10명 전후고 은퇴한 국장급 당뇨들이 정만 걸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가거나 당대표 척건들이 덕실거리며 기생하는 열악한 구조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이 수립되는 기관으로 거듭 날려고 하면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당대표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을 외부에서 초빙해가지고 최소 4년 임기를 보장하고 1회 하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면 유능한 사람을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전용을 하지 않고 퇴직 당뇨들의 피난처 기능을 멈추고 당대표 측근들 자리 챙기기가 없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유능한 연구원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4급 보좌관 1명, 토탈 19명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저는 채용을 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비례대표 의원이 말이 그렇지 대표성이나 능력보다는 어쩌다가 연출 잘 타서 뺏지다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당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요?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임기말이 되면은 지역구나 기웃거리는 게 현실이고 보면은 정말 상도의도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라도 당에 기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7채입니다. 원외 대표제를 도입하여 전국의 당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라. 4.15 총선 참패로 253개 당협 중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84개 당협을 제외한 169개 당협을 원외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원외 대표를 세우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과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들이 본인들 비용으로 힘들게 당협을 유지하면서 평시에는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전시인 총선이 다가오면 용도 폐기되는 게 지금까지 간행 아닌 간행 아니었습니까? 정당의 존립 근거가 뭐예요? 집권 아니던가요? 집권을 위한 선거 전쟁에서 싸우는 야전사령관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지도자 자원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에서 우수한 지도자 자원을 발굴해서 키우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멀리서 구하지 마세요. 가까이 많습니다. 여연, 당정책위, 국회 상임위 등이 실제로 이들의 전문성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주로 영남과 충청권인 국회의원 1개 당협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2개 당협을 초민의 형제정당으로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상호 역량을, 특히 조직 역량을 키워나가고 비례국회의원 1명에 당협위원장 10명을 붙여가지고 일종의 초민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호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채입니다. 대선주자 발굴을 위해서 미스터 트롯 선발대회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라. 미스터 트롯 선발대회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대선 전국에서 이점이 참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당원과 국민적 관심을 유발시켜서 흥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최고의 검증된 지도자만이 결승전에서 1위, 즉 미스터 트롯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기도 하겠지만 선발 과정에서 함께한 수많은 지도자 자원들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참신한 인재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미래의 지도자 자원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부로부터는 4.15 총선 패배로 죽어버렸던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그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하여 역대 보수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 없이 오로지 당대표 1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당권 남용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바치는 김정은 1인 수령 체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윤리위를 정적수청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최고위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여연을 당대표 개인 연구소로 만들어버리고 공천의 계절이 올 때는 막장으로 가버렸는데 이 모든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공심보다는 사심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대표에게 조선의 파워 엘리트가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정신인 공사 구분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조선으로 치면은 선비 정치가 아니라 아전 정치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권력을 중심으로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거 정치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1년 전후의 시한부 권력의 조급함에서 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민주정당을 지향하면서 독재정당이나 해대는 행태를 반복을 해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여의도 자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는 선진정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성공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 당의 후진적이고 정근대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1인 중심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 체제가 기반이 되는 선진형 민주정당으로 한골 탈퇴를 시켜서 세계의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